자, 28번 요거 보자고. 요게 86쪽이야, 얘들아. 연산 86쪽.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8cm, 14cm, xcm래. 이때 범위를 구할 거야. 얘는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야. 범위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됐었지? 가장 긴 변이 작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일단 얘가 제일 그냥 길다 해봅시다. x가 제일 길다고 해볼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얘가 더 짧아야 돼. 맞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 얘가 더 짧아야 돼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x가 얼마보다 작을까? 2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야, 이게. 근데 너네 x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조 x가 가장 길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다른 게 더 길 수도 있거든. 자, 이번에는 14가 가장 긴 변이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게 14보다 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x가 얼마보다 클까요? 6보다는 크겠지. 그치? 그러면 이 범위는 6보다는 크고 2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 근데 당연히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 8이 제일 길어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치? 왜냐면 8하고 14 중에서는 이미 14가 더 기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요거 필기 잘 해놔. 두 가지 케이스를 잘 보는 거야. x가 가장 길 때, 그 다음에 14가 제일 길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문제 해볼 건데 30번 하고 그 다음에 33번 있지.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필기하고. 자, 30번. 자, 30번도 일단 첫 번째는 x가 제일 길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8 더하기 22. 요거보다는 길어야겠죠.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 x는 28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그런데 확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길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8하고 x랑 더한 게 20보다 길면 돼요. 그럼 x는 12보다 더 크면 되겠지. 그래서 이 두 범위를 합치면 답은 12보다 크고 28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범위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3번.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제일 길다 한번 해볼게. 1번. 얘네 둘이 더한 게 요거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얼마보다 작아? 14보다 작을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일 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얘랑 더한 게 9보다 커요. 이렇게 이제 쓰면 x는 4보다 큰 게 되겠지. 그럼 요 범위 안에 걸리는 게 이런 숫자들인 거잖아. 자, 그럼 뭐가 있을까? 5, 6, 7, 8, 9, 10, 11, 12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13까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총 개수는 9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문제 푸는 방식이 똑같이 얘들아. 똑같이 처음에는 x가 길다 해놓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 찾아가지고 그거 제일 길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이제 39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각과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하나로 작도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로 작도가 안 되면 x를 그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각이 3개 주어져 있죠. 우리 각이 3개 주어져 있으면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사이즈가 사이즈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그러면 3개가 다 각이니까 안 되겠지, 그치, 요거는? 근데 두 번째 봐보세요.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요, 얘는? 변이 3개가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세 변일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 보이시죠? 가장 긴 변. C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제일 길지 않아, 그치? 근데 이 C보다 A랑 B를 더한 게 압도적으로 크겠죠? 압도적으로 길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랑 뭐가 주어진 거야, 지금? 변 2개랑 그 다음에 각이 하나가 주어진 건데, 자, 원래는
변 두 개랑 각이 하나 있으면 이 각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끼인 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얘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죠. 끼인 각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x입니다. x.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x, o, x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 아까 개념에서 물어봤던 게 3개였었어. 첫 번째는 변의 길이가 3개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변의 길이 2개랑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 끝각과 그 사이에 있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3가지였었거든. 근데 요 각각 3가지에 대해서 예외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요거는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 더 길면 안 돼요. 얘는 못 그려지고. 이거 두 번째는 이게 끼인 각이면 안 돼. 끼인 각이 아니면 안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요거랑 요거 양 끝각이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 푸는데 괜찮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42번 볼까요? 42번. 자, 이 42번은 한 변하고 양 끝각이 주어졌거든? 보여?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어.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한 변하고 양 끝각 주어지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이 더해보세요. 몇 도야? 그럼 나머지 하나 0도니?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x야. 이런 건. 숫자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볼게요. 47, 48, 49 여기 많이 틀렸더라고. 자, 47번 볼게. 각 A가 35도, 그 다음에 AB가 10도, BC가 8cm로 주어진 삼각형 ABC를 작도할 때 그려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보부터 먼저 볼게요. 각이 하나 있죠. 변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원래 각 하나 변 2개면 이 각이 어떤 각이어야 돼? 이가 끼인 각이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끼인 각이니? 아닐걸 지금? AB랑 BC니까 끼인 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하나로 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작도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럼 AB가 여기다 A를 할까? A, B, 그다음에 C. 요거 10인 건 확실하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8인 것도 확실하지, 그치? 그 다음에 A가 35도인 것도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럼 A를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35도?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뭐 이런 거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올 수 있어요. 이 A의 위치가 이 위치가 아닌 거야. A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볼까? 여기를 이제 A, B, 그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내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너희들 개념 원리 책에 보면 그 그림이 있거든. 그거 같이 보면서 좀 볼까? 개념 원리 몇 쪽에 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에 그 보충학습 보이니? 보충학습의 중간에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 거 보면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거나 한 개 또는 두 개로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 둔각 하나 예각 하나 그려놨죠. 보일까요, 거기 가운데? 둔각 하나 예각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각 삼각형이 하나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이 하나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두 개를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죠.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50번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얘들아, 얘는 지금 뭐뭐가 주어져 있어? 각 두 개랑 변 하나야. 그러면 각 두 개랑 변 하나면 원래는 뭐가 맞냐면 양끝각이 맞아. 근데 양끝각이잖아, 지금 이거. 그지? 근데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이유거든? 이거 왜 틀릴까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자, 둘이 더하면 몇 도야?
삼각형이 200도가 될 수가 없죠. 얘는 한 개도 그릴 수가 없어요. 얘는 두 개를 그릴 수 있지만 얘는 한 개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 자, 거기 이제 밑에 다음 페이지 52번 한번 보세요. 자, 52번은 한 변이 10이고 가게 크기가 80, 4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상관없죠. 그릴 수 있죠, 이거는 80, 40이니까. 그럼 나머지 한 가게 크기가 몇 되니? 80이고 40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몇 될까요? 60이겠지.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총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80, 40, 60 그냥 막 그릴게. 80, 40, 60 그다음에 80, 40, 60 근데 어디가 10cm인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0일 수도 있고 여기가 10일 수도 있고 여기가 10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총 3가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3개. 요거 다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3개. 근데 50번은 왜 안 된다고? 아까 그 50번은? 가게 크기가 넘어버리잖아. 180을 그치? 180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요 그림 다 그려놨나요? 잠깐 멈춰놓을게. 그림 그려놓으세요. 자, 68쪽에 작도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순서. 자, 요거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했었긴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거 필기해 놓은 거 잘 보면서 하세요. 요 3번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했냐면 변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건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먼저 각을 작도하고 각, 변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변, 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각을 작도했죠. 각 작도한 거 보이니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을 작도하는데 BA를 작도한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C는 작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작도했으면 그 다음 뭐 작도해야 될까요? 이거 A 작도하러 가야지, 그치? 요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BC.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 AC는 그냥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어주는 거. 작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AC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3번은 각이죠. 그럼 요거는 BC부터 먼저 작도하시고 그 다음에 B 작도하고 C 작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의 첫 번째. 하나로 정해지는 건 동그라미 안 되는 거 X하라 했습니다. 자, 얘는 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왜 저기 될까요? 이거는 얘랑 둘이 더한 게 요거보다 더 길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안 될까요?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두 번째는 변이 있어, 두 개. 그 다음 그렇지. 이게 끼인 각이 아니거든. 끼인 각이 아니다. 그래서 X 이렇게 쳐놓을게. 끼인 각이 아니기 때문에. 됐을까요? 자, 그럼 요거 됐으면 이제 잠깐 앞으로 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고 넘어갑시다. 66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작도 했었는데 이 작도하기 앞서서 뭘 먼저 배웠냐면 대변과 대각을 배웠습니다. 자, 대변부터 볼게. 대변이란 뭐였었냐면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주보는 변이라 했어.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주보는 변. 대각은 뭐라 했었죠? 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주보는 각이야. 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주보는 각을 갖다가 우리가 대각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도 이제 계속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이 내용. 삼각형 세 변 길이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내용을 쓰면 되겠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즉,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길다. 이런 거 써주면 됩니다. 오늘 개념 테스트에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 써주면 됐었고. 세 번째, 삼각형 작도하는 거 보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물어봤었죠. 요거 세 가지였어, 우리.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내가 요거 영어 알파벳으로 썼던 것 같은데 뭐라고 썼었지? SSS. 두 번째는 SAS. 세 번째는 AS.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 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변의 길이랑 게임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면 각 아니지 맞지? 각 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써가면서 할게. 각 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한 변의 길이랑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는 변, 각 이렇게 작도를 해달라 했었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 요거 아까 했던 그 조건이랑 같죠? 2번에 있는 옆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외우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 밑에 나와 있는 예외 사항들 있죠. 예외 사항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변의 길이일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끼인 각이 아닐 때는 삼각형이 또 여러 가지로 작도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양끝각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작도가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세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른 여러 가지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연산에서 봤던 예시는 이런 거 있었죠. 한 변이 5cm, 여기가 30도, 여기가 150도면 뭐가 문제라 했었죠? 이렇게 하면? 180도. 180도면 위에가 0도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0.1도라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내용들 했었고요. 넘어가서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이제 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보시냐면 2번부터 5번까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 4, 5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없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근데 x가 얼마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얘가 제일 긴 건 알죠. x 플러스 6이니까.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얘가 x 플러스 6이 2x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x 넘기고 요거 넘겨볼게. 그러면 x가 4보다는 더 커야 돼요. 얘는 x가. 그러면 안 되는 거는 4는 안 되겠지. 1번. 자, 그 다음 3번.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작도하는 과정입니다. 가나다 안을 맞은 것을 구하십시오. 자, 요거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으냐면 각변변이라 했습니다. 각변변. 자, 그래서 첫 번째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이 X, B, Y를 작도한다. 각을 먼저 작도했죠. 두 번째, 변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려서 BX, BX와의 교점을 여기죠, 여기. 그래서 A라고 하고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C 했으니까 이제 요거 A인 원을 그려서 BY와의 교점을 C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를 쭉 그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AC를 그으면 ABC가 작도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로 정해지는 거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일단 변이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몇 cm? 근데 나머지 둘이 더하니까 6cm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각 변 끼인 각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끼인 각이 있는 게 요 녀석하고 일단 각이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1번은 끼인 각이 맞죠? 2번은 끼인 각이 맞죠? 근데 4번은? 아니죠. 얘는 B가 나와야 되겠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이건데 선생님 얘는 B를 안 줬으니까 틀린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B가 몇 도인지 알거든. B 몇 도? B는 90도. 그러면 이거 두 개 알 수 있으니까 얘도 맞고요. 3번은 이건 진짜 안 된다 했지? 요거는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 거 이렇게 주면 얘는 그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다 했습니다. 2번,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주어졌을 때 얘가 하나로 정해지도록 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건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 일단 SSS는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각이 이미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이거 하나 아니면 이거 하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지? 자, 이런 경우 봅시다. 이런 경우이려면 이 C가 끼인각이어야 돼. 얘 C가. 그러면 C를 끼인각으로 갖고 있는 두 변은 뭐냐면 이거야. AC랑 BC. 그래서 일단 3번 하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 맞겠지. 왜냐면 5번은 이렇게 들어가면 각이 3개가 주어지는 거거든. 이러면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지우시고 4번은 요거랑 요거. 근데 얘가 양끝각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 구했지. 두 각의 크기를 알면 나머지 한 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하고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자, 72쪽의 합동. 자, 일단 합동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 합동이 뭔지부터 먼저 볼게. 합동은 밑줄 다 치겠습니다.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합동이라 합니다. 합동. 그 다음 줄에 기호를 동그라미 칠 건데요. 기호에 짝대기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3개. 우리 그 등호는 짝대기가 2개잖아. 근데 지금 합동은 짝대기가 3개예요. 3개.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합동이라는 거는 여기다 또 필기 하나 할게요. 이건 결국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소리야. 모양과 크기가 같다. 똑같이 삼각형만 똑같으면 안 되고 똑같은 크기의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으면 돌리기 가능이라 써놓을게요. 돌리기 가능. 그 돌려서 똑같아지는 것들 있잖아. 돌려서 같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합동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요거랑은 돌려서 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제목에서 봤다시피 삼각형의 합동을 볼 거야, 얘들아. 삼각형.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대응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대응. 자, 대응 찾았어, 대응. 자,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요거 밑줄. 꼭지점과 꼭지점, 변과 변, 각과 각은 서로 대응한다. 이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서로 대응하는 점을 대응점, 서로 대응하는 변을 대응변, 서로 대응하는 각을 대응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위에 그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 이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이 생긴 거 맞죠? 모양과 크기가 맞죠?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맞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합동이라 한다. 합동.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보니까 먼저 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점 A랑 점 D가 서로 겹쳐지겠죠? 그 다음 또 점 B는 누구랑 겹쳐질까요? E랑 겹쳐질 거고 그 다음에 C는 F랑 겹쳐지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와 D, B와 E, C와 F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대응점이라 할 거야. 대응점.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각도 마찬가지겠죠? 요 각 A랑 대응하는 각은 어디 있을까요? 각 D에 있겠죠. 이렇게. 이런 거 대응각이라 할 거고요. 마지막 요 변 A, B랑 대응하는 변 어디 있을까요? D, E 이렇게 있겠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대응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응변.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밑에 요 참고 요 부분을 좀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이 했던 그 식에서 했던 등호 있죠, 등호. 그 다음에 지금 합동 기호는 짝대기가 3개인데 우리 도형에서 이 등호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 자, 이 도형에서 등호는 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짝대기 2개짜리는 뭐냐면 요거 밑줄 치세요. 넓이가 서로 같다. 밑줄. 그 다음에 짝대기 3개짜리는 합동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얘들아, 요 말이 이해가 되는지 봐봐.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왜 사각형이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 자, 이 변의 길이가 3이고 6이야, 이렇게. 그 다음, 또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6이야. 그러면 일단 둘이 합동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 넓이 얼마야? 18. 9. 넓이 얼마? 9지 9.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네.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도 어떨까? 같아요. 합동이면 넓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쓸게. 합동이면 안 써도 되겠다. 여기 밑에 있다.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는 항상 같다. 밑줄. 하고 이렇게 슬래시로 끊어놓을게. 그런데 거꾸로 넓이가 똑같다고 해서 항상 합동인 거는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그 밑에 두 개 보시면 얘도 넓이가 18이거든. 얘도 넓이가 18이고. 근데 둘이 똑같이 생겼니? 아니죠.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한기수라는 사람이 있어. 나 복제인간을 만들었어. 복제인간. 둘 다 75kg라 쳐볼게. 그러면 야, 나를 똑같이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무게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75kg라 해서 다 한기수야? 그건 아니죠. 그쵸? 그거랑 같은 거예요. 얘도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는 항상 같은 거 맞아. 그런데 넓이가 같다 해서 합동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짝대기 두 개인 거는 그냥 무슨 표시예요? 그냥 넓이만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 둘이 짝대기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어. 왜? 넓이가 같으니까. 그런데 짝대기 세 개는 무슨 표시라 했죠? 합동이야. 근데 얘는 짝대기 세 개 쓸 수 있어? 없어? 이 두 개는? 못 써요, 얘는 세 개는. 왜냐면 이 세 개를 쓰면 합동인데 이건 합동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서로 합동이도의 성질 볼게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합동이면 대응 변의 길이 같고요. 또 하나 합동이면 대응 각의 크기 같습니다. 밑줄. 너무 당연히 얘기 아닐까?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변의 길이 각의 크기가 다 어떨까요? 다 똑같겠죠. 이해됐습니까? 합동이 뭔지, 대응이 뭔지,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까지. 됐죠? 그럼 요거 갖고 이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넘겨봐. 뒤로 넘겨보세요. 자, 넘겨서 일단 75쪽에 삼각형 들어가기 전에 우선 합동이 뭔지부터 보고 갈게요. 자, 다음 중 두 도형이 합동이 아닌 걸 찾으래요. 아닌 거. 자, 첫 번째.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야. 자, 예를 들어 두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넓이가 둘 다 4래. 4.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 얼마야, 얘들아? 2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겠지, 이렇게.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거는 합동인 거 맞습니다. 근데 방금 내가 이랬잖아. 넓이 같다 해서 무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 무조건이란 단서가 붙죠. 항상 100% 다른 건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넓이가 같았을 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마름모. 얘는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밑에 그림 한번 볼까? 초등학교 때 마름모 배웠죠? 마름모가 뭐였지? 마름모가 뭐지? 어떤 사각형? 아니, 뜻. 마름모의 정의, 뜻.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죠? 몰라요? 써놓으세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 하고, 마름모는 네 변만 같으면 돼. 네 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여기 분명히 네 변의 길이 다 5cm거든. 근데 그 안에 각도가 어때? 다르지, 각도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도가. 3번. 둘레의 길이가 같은 정오각형. 여러분, 정오각형의 둘레가 만약에 15야.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3이겠지, 그치? 그러면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다. 그럼 얘도 맞고요. 4번.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 반지름이 어딘 줄 알죠? 반지름. 우리 원이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센터 있고 이런 거 반지름이라 하지. 그러면 반지름 사이즈에 따라 원의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이것도 합동이 맞습니다. 5번이 다른가 보네. 중심과의 크기가 다른 두 부채꼴. 부채꼴이 뭔지 알아요? 부채꼴? 부채꼴 배웠어요? 이렇게 피자 모양. 피자 모양. 이런 거 이제 부채꼴이라 하는데 어디가 중심각이냐면 여기가 중심각이에요. 이거 하나 그려 놓으세요. 중심각. 그런데 얘가 같으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크기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심각이면서. 저희 중심각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려놓으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확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두 도형이 합동인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합동인 거 고르면 돼. 합동인 거. 첫 번째, 넓이가 같은 두 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 3.14 이렇게 곱하죠. 그렇죠? 그러면 넓이가 같다라는 거는 반지름이 같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두 도형이 합동인 거 맞습니다. 이거는 합동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세 각의 크기 같은, 세 각의 크기가 같다고 해서 합동일까? 사이즈가 다를 수 있겠지. 사이즈가 문제야. 얘는 2번 틀렸어요. 3번. 넓이가 같은인데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니야. 직사각형이거든. 아까 우리 정사각형은 됐죠. 근데 직사각형은 안 돼요. 왜냐면 3, 4, 12일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 2, 6, 12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넓이 같은데 합동인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둘레의 길이 같은 두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둘레가 예를 들어
2, 2, 3 이럴 수도 있죠. 그죠? 2, 2, 3. 근데 꼭 이렇지만 않을 수도 있는데 1, 1, 5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합동인가? 아니죠. 근데 둘레는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5번이 맞겠죠. 둘레의 길이 같은 두 정사각형.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합동이 됩니다. 답은 1번하고 5번. 자, 밑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둘이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모양 잘 보세요. 여기랑 대응하는 편이 어딜까요? A, B랑 대응하는 편? 대응변이 어딜까요? FE? 여기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가 7cm겠지. 7cm. 근데 이게 그림이 뒤집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뒤집혀 있을 때는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빠르냐면, 자, 이거 밑줄 쳐보세요. 자, 우리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알파벳 있지. 이 알파벳을 순서를 꼭 맞춰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A, B랑 대응하는 편이 그래서 EF인 거야, 이렇게. 꼭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B, D랑은 누구랑 대응할까요? B, D. FH. FH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1번 맞고, 그 다음 2번 CD. CD랑 대응하는 편. CD랑 대응하는 편은 어딜까요? GH인데 이 GH가 5cm 맞죠? 그러면 또 맞고요. 그 다음 F가 70도. 자, F가 어디 있냐면 B랑 대응하겠죠. B랑 F랑 순서가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B가 70도니까 얘도 맞습니다. D 볼까요? D는 누구랑 대응하냐면 H랑 대응합니다. 여기랑 대응하겠죠, 그렇죠? 여기. 자, 근데 여기 이제 각도를 좀 찾고 싶은데, 여기 65도면 얘도 65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해보시면 360에서 쭉쭉 빼보시면 150이 나와요, 이것도. 얘도 맞아. 그럼 얘 말이 안 되죠. D랑 H랑 대응인데 지금 방금 이 150이 맞았는데 이게 140이 틀리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14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알파벳 순서 있지? 요거는 대응하는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이 헷갈릴 때는 알파벳 보고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밑에 얘도 뭐 간단한 문제다. 요거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 찾았죠? x, y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 x는 각 c죠, 얘들아. 각 c. 그러면 요 c랑 대응하는 거는 q야, 맞죠? q. 자, 이 q가 몇 도인지 봤더니 뭐 나와 있진 않는데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p가 70도잖아. 그럼 이 p랑 대응하는 게 누구냐면 a잖아. 그럼 여기가 7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180에서 쭉쭉 빼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몇 도? 45도. 얘는 45도겠지. 45도. x는 45. y 보겠습니다. y가 어디냐면 QR이야, 얘들아. QR. QR이면 여기 있죠. RQ, RQ. 요거야. 얘랑 대응하는 변은 어딜까? BC야, 이렇게. 그럼 BC가 8cm겠죠. 8. 해서 더하시면 답은 53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림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라고, 얘들아? 그림이 헷갈릴 때는 ABC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알파벳을 보세요. 알파벳 순서는 그러니까 너네가 쓰는 거 말고 너네는 뭐 막 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합동이 뭔지 대응이 뭔지까지 봤고요. 그 뒤에 있는 조건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